잠깐,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는 박스 플롯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박스 플롯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를 이용할 거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X축을 뭘로 할 거냐, Y축을 뭘로 할 거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X축은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을 놓자라고 했죠. 그러면 X축을 요일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Y축은 숫자들이 나오면 되죠. 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느냐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되니까 팁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가 남았어요? 여일과 팁이 들어가 있으니까 좌표축으로 표현이 되니까 성별은 좌표축에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럼 남은 거는 색깔을 바꿔주는 거죠. 휴를 쓰시는 거예요. 휴. 휴에다가 성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그래프 보여주세요까지만 할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쉽죠? 그죠? X축은 요일이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4개의 틱이 있어요. 4개의 틱이 있는데 이건 순서대로 목, 금, 토, 일. 틱의 레이블들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의 밸류들을 찾은 거죠. 카테고리의 밸류들을 찾아서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은 팁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 색깔을 바꿔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성별로 색깔을 바꿔주겠다. 그럼 목요일에 그래프만 딱 보시면은요. 목요일에 남성들은 팁이 1달러에서 7달러까지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 여성은 1달러부터 대략 한 5달러 정도까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을 보면 금요일은 이상 아웃라이어가 없어요. 남성도 아웃라이어가 없고 여성도 아웃라이어가 없습니다. 근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가 되게 많죠. 남성도 아웃라이어가 많고 여성도 아웃라이어가 많습니다. 요렇게 그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요렇게 안 그리고 다르게 그릴 수도 있어요. Y축은 변하지 않겠지만 X축을 딱 두 개만 주는 거죠. 남성, 여성 이렇게 딱 두 개만 주고 남성 안에서 목금토일, 그다음 여성 안에서 목금토일 요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음. 만약에 그렇게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똑같은 그래프, 박스 플롯을 그려주시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을 성별로 갖다 놓고 Y축은 팁을 놓고 그 다음에 색깔, 휴를 요 일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죠. 어. 위쪽하고 아래쪽이 다른 점은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파란색으로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남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놨고요. 묶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만 여기를 또 이렇게 묶어서 female이라고 묶은 거예요. 그리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각각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색깔을 요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시각화를 한 거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다르게 시각화를 한 겁니다. 위쪽은 같은 요일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팁의 편차가 얼마나 다를까, 이거를 보는 거고, 아래쪽은 같은 성별 안에서 요일별로 편차가 크냐 작으냐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각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게 되는 데이터들이 해석하게 되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값들은 똑같은 값들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똑같은 값들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요거를 그리기를 원했던 건데요. 뭐 요렇게만 축이나 X축, Y축이나 혹은 색깔만 변경하셔도 전혀 다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첫 번째에서 질문 있으세요? 첫 번째에서.
어렵지 않죠. 이 똑같은 거를 그리려면 매트플러리 가지고는 되게 복잡하게 그려야 됐었을 거예요. 근데 실버 라이브러리는 정말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 X축, Y축, 색깔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우선 피겨와 엑시스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PLT 파이 플러스 직접 써야 돼요. 피겨와 엑시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시는 방법은 plt.sub 플러츠였었나요? 서브 플러츠. 그렇죠? 여기에는 행의 개수 그리고 컬럼의 개수를 줄 수 있죠. 행의 개수나 컬럼의 개수는 둘 다 기본값은 1이에요. 1. 우리는 행만 두 개로 바꿔주면 되죠. 행만 두 개로 바꿔주시면 되니까 and rows 2. 요것만 쓰셔도 충분해요. 일단 이것만 있어도요. 일단 이것만 있어도 이렇게까지 제가 행을 두 개로 하기로 했죠. 행을 두 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가 되겠죠. 위아래로 배치가 될 겁니다. 문제를 조금만 바꿀까요? 죄송해요. 행을 하나로 하고요. 컬럼을 두 개로 할게요. 행을 하나로 하고 컬럼을 두 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배치할게요. 좌우로. 네, 이렇게 하면 여기 파란색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죠. and colors 이렇게만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axis라고 하는 변수는 타입이 뭐라 그랬어요? axis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은 배열. 배열이에요.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 배열입니다. 무엇을 원소들로 갖는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이에요. 배열이니까 인덱스가 0번, 인덱스 1번.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인덱스 하나만 있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로로 그릴 때에는 그 피겨의 크기 중에서 가로 길이를 조금 늘려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크기를 바꿔주고 싶을 때 피그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주시면 돼요. 어, 앞에 있는 게 가로 길이, 위드스예요. 앞에 있는 게 위드스고 뒤쪽에 있는 게 하이트입니다. 가로가 더 길어졌죠, 그죠? 네. 가로 길이가 길어졌고 세로 길이가 어, 짧아졌어요. 네. 비율이 여기 위드스가 8, 그 다음에 하이트 4. 그러니까 8대 4 비율이다 그런 뜻이에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도 박스 플롯을 그리는 건데, C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때 일단은 함수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함수를 먼저 쓰시고 데이터 프레임은 이름이 뭐다. X축에는 무엇을 갖다 놓겠다. Y축에 무엇을 갖다 놓겠다.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여기까지는. 첫 번째 그릴 거는 성별이니까 성별을 X축에 갖다 놓으면 될 것 같고요. Y축은 팁을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얘가 오른쪽에 그려져요. 그 이유는 두 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엑시스에 그려지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엑시스에 그려지는 거고요. 그 엑시스를 설정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여기서 그 엑시스 이름이 AX예요. AX. 그러니까 엑시스. 여기는 뭘 써주시면 되냐면 첫 번째 위치에다 넣겠다라고 하시면 이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엑시스 인덱스 0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어디다 그려지나 볼까요? 왼쪽에 그려졌죠. 왼쪽에. 왼쪽에 X축이 성별이고 Y축이 팁인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시고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고요. 이번에는 X축이 시간으로 하기로 했죠. 타임이 X축, Y축은 팁,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위치가 X예요. X. 엑시스에 줄여서 쓴 거예요. 1번. 이렇게 하시면 여기 그려지죠. 런치 타임에 박스 플롯, 그 다음에 디너 타임에 박스 플롯입니다. 남자의 박스 플롯이고 여성의 박스 플롯입니다. 이렇게 그 두 개 이상의 엑시스에 하나씩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시면 하나씩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시면 파이플럿 모듈을 이용해서 우선 서브 플롯을 먼저 생성을 하고요. 엑시스라고 하는 것들을 생성하고 여기가 배열이죠. 그 배열의 위치를 어디에다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x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네. 이게 그 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a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이 그래프를 그려줄 엑시스의 위치, 엑시스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파라미터만 찾으면 금방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려봤고요. 박스 플러스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박스 플러스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자,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을 살펴볼게요. 히스토그램. 우리말로도 그냥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일단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에서 써요? 아니면은 카테고리 변수에서 써요? 연속형 변수에서 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이란 이렇게 있으면 어떤 구간이 있을 거고 이 구간을 잘라서 해당하는 구간에 자료가 몇 개가 있느냐, 해당하는 구간에 자료가 몇 개가 있는지를 뭘로 표현하는 막대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이게 히스토그램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간은 연속된 값이죠. 그러니까 연속형 자료를 시각화하는 그런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에요. 박스 플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스 플롯 그린 거 보세요. Y축, 박스가 연속적인 값들을 가지고서 박스를 그려주는 거죠. 박스 플롯도 연속형 변수, 어, 숫자 타입 변수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박스 플롯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 타입에서 쓸 수 있는 그 그래프냐, 그 다음에 그 연속형 타입, 숫자 타입에서 쓸 수 있는 그래프냐, 이거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 이름을 찾으시면 돼요.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함수. 히스토그램이니까 히스트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함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히스트 플롯이에요. 히스트 플롯. 자, 사용하는 방법 볼까요? 아규먼트 순서 보세요. 데이터 프레임. 그죠? 그 다음 뒤쪽부터는 키워드 아규먼트. X축에 사용할 변수, Y축에 사용할 변수,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바꿔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C본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만들어주는 함수들은요, 앞에 4개까지는 똑같아요, 순서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고, X축을 무슨 변수로 할 거냐를 써주고, Y축 무슨 변수로 할 거냐를 써주고,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뒤쪽은 그 그래프의 종류에 따라서 뒤쪽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C본은요, 이런 그 모든 함수들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래프만 그려보면
나머지 그래프들은 사용하시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데이터 프레임 주고. 자, 이번에는 X축이 뭐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려면 X축에다가 표시를 해야 될 게 뭐예요? X축에 표시를 해야 될 게 영수증 금액이나 팁,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연속형 명수를 쓸 수 있는 거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팁스에서는. 일단 토탈비를 먼저 그려볼 거예요. 토탈비. 요것만 있어도 끝이에요. PLT.show. Y축은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Y축은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게 X, 왜 Y축은 지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X축이 어떻게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만 들어가면 Y축은 자동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개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개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Y축은 따로 지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플럿 이용했을 때랑 조금 달라 보이는 거는 뭐가 조금 달라 보이죠? 막대의 두께가 조금 얇아 보이죠? 그거는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막대들의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막대의 그 가로 길이가 조금 얇아진 거죠. 그죠? 자, 그거는 뭘로 조절하면 될까요? 막대의 개수. 막대의 개수. 우리 막대는 뭐라고 불렀어요? 빈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빈? 근데 여기서는 빈이 아니라 아마 빈즈일 거예요. 빈즈. 빈즈로 하시면 막대 개수를 조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그리드는 따로 안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특별하게 테두리선 그려주세요 안 해도 테두리선 자동으로 그려주죠. 테두리선이 있어야 보기가 조금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두리선도 자동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X축에 레이블도 써주고 Y축에 레이블도 써주고 X축에 팁도 크기 이렇게 틱도 그려주고 Y축도 틱을 그려줬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분포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를 15개? 이렇게 하면 요런 정도. 아까가 한 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뭐 15개나 16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하이플롯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기본값, 막대 개수가 파이플럿에서는 10개가 기본이었었고, 그다음에 C본에서는 한 15개나 16개, 그건 문서를 봐야 되겠지만, 기본값이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히스토그램을요, 히스토그램을 가로로, 우리가 세로로 그렸지만, 가로로 그릴 수 있어요. 음. C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되게 쉽게 히스토그램을 바꾸실 수 있으세요. 데이터 프레임은 그대로 팁스겠죠? X축에다가 숫자를 갖다 넣는 게 아니라 Y축에다가 숫자를 가져가 볼게요. 토탈 B를 하고서. 그리고 PLT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자, 어떻게 보이나요? 여기가 0에서부터 50까지 그리고 그래프. 반전된 게 보이시죠? 그죠? 반전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Y축이 영수증 금액이 되는 거고요. Y축이 영수증 금액이 되는 거고, 그다음 그래서 여기 숫자들이 영수증 금액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X축은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히스토그램의 뜻이 빈도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자료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카운트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X축으로 그릴 거냐, Y축으로 그릴 거냐라고 하는 것만 영수증 금액이나 팁을 X축에다가 놓을 거냐, Y축에다 놓을 거냐만 생각하시면 히스토그램은 쉽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연습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피겨에 엑시스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번에는 행을 두 개로 할게요. 행을 두 개, 컬럼을 한 개.
엑시스 두 개, 피겨 한 개와 엑시스 두 개를 생성하고요. 생성하고 위쪽에는 팁에 팁에 박스 플롯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팁에 히스토그램을 그리세요. 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피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행 번호가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는 박스, 여기는 히스토그램 이렇게 그려보자입니다. 이렇게 그려보자. 그리고 사용할 데이터는 팁을 이용해서 그려보자.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문제를 드린 이유는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은 시각화해서 보여지는 모양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하나는 박스로 보이고 하나는 막대들로 보이죠. 전혀 다르긴 하지만, 두 개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연속형 변수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거다. 분산, 얼마나 퍼져 있는지, 어느 값 주위에 많은 데이터들이
몰려 있는 건지 그런 데이터들의 분산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박스 플롯은요. 박스가 옆으로 보이도록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막대들을 세로로 이렇게 막대들을 그릴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려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겨 하고요. 피겨와 엑시스들을 먼저 생성을 하셔야 돼요. 생성을 하셔야 되고 만드시는 방법은 plt.sub 플러츠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행의 개수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두 개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일단 plt.show 이거를 먼저 하시면 네, 위아래 배치가 됐어요. 그죠? 위아래 배치가 됐고 가로 세로 길이를 조금만 변경을 해볼까요? 피그 사이즈를 2대1 정도로 하지 말고요. 4, 6, 요 정도? 네, 요 정도로만 할까요? 요건 하기 나름이에요. 요거는 뭐 주거나 안 주거나 이건 하기 나름이고 가로가 짧죠. 위드스 가로가 짧고 하이트 세로가 긴 그런 모양으로 만든 거고요. 자, 이제 이 안쪽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는데 엑시스가 배열이고요. 1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1차원 배열. 그래서 1차원 배열이니까 인덱스는 0번, 1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릴 게 박스 플롯을 먼저 그릴 거예요. 그죠? 박스 플롯을 그릴 때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 Y축에 있는데 숫자들이 X축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숫자로 사용할 팁, 이거를 X축에. 그러면 Y축은 따로 쓰실 필요가 없고요. Y축은 따로 쓰실 필요 없고 위치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엑시스가 0번이다라고 위치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죠. 여기 팁이라고 나왔어요. 팁이라고 나왔고 자, 두 번째는 히스트 플러스를 그릴 거예요. 데이터 똑같아요. 데이터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X축이 팁이에요. Y축은 자동으로 카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X를 팁, 위치를 지정하시면 돼요. 엑시스의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고, 엑시스 1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제가 이 선을 그린 위치, 이, 이 안에 팁이 아마 244개가 있었죠. 행의 개수가 244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절반, 122개의 데이터는 이 구간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왼쪽이 25% 구간이죠. 오른쪽이 75% 구간. 그죠? 그럼 25%에서 75% 사이는 전체 데이터의 50%가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44개의 팁들 중에서 122개의 팁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막대 높이만 보세요. 이 막대 높이를 다 더하면 그게 122개. 그럼 나머지 122개 중에서 61개 이렇게 남겠죠. 왼쪽에 61개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61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IQR, 인터 쿼타일 레인지, IQR의 1.5 그리고 아웃라이어들. 아웃라이어들이 여기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인 분포가 이런 분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이런 분포.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전혀 다르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주위에 데이터들이 많으냐라고 하는 거를 박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막대 높이를 보시면 어느 주위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꼬리가 긴 거는, 이렇게 꼬리가 긴 거는 이쪽은 아웃라이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게 아웃라이어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이었다고 한다면 50%는 이 안에 있겠죠. 그러면 박스에서 여기는 이렇게 잘릴 거예요. 근데 이쪽은 아웃라이어들 표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포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셔도 아웃라이어가 어디에 존재할지를 알 수가 있고, 박스 플롯은 그걸 아예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은 둘 다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보여주는 연속형 자료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 어느 범위 안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어떤 범위에는 적은 데이터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예요. 전혀 다르게 보여주지만.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요렇게 해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들도 종종 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히스토그램은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 다음 종류의 함수를 하려고 하는데, 쉬는 시간이 됐네요. 네. 막대 그래프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리에 다 오셨을까요? 네, 이제 다른 그래프 종류들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본 라이브러리로 박스 플롯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려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요. 자, 막대 그래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었을까요? 우리가 막대 그래프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었을까요? 카테고리별로 뭘 세서 빈도수 세 가지고 그 빈도수를 그려줬었죠. C번에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함수는 count plo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이기는 한데요.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어, 그, 바플롯보다 조금 한정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빈도수가 카운트잖아요. 카운트. 개수. 개수들만 막대로 그려줄 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운트 플롯이라는 함수가 카테고리 타입의 그러니까 범주죠. 범주. 카테고리 타입 변수의 빈도수를 막대로 시각화해주는 그런 함수가 카운트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 자체가 개수를 그려주겠다라고 하는 함수잖아요. 개수를 그려주겠다. 우리가 파이 플롯을 이용할 때는 개수 그리려면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직접 먼저 개수를 셌죠. value count를 이용해서 먼저 개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별 같으면, 음,
성별 같으면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 value, count, 메서드 호출하게 되면 인덱스가 남성, 여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value들이 그 빈도수가 나오죠. 그래서 막대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었냐면 여기 X축에다가 성별을 X축에다가 이 부분을 인덱스라고 부르잖아요. 인덱스. 그죠? 인덱스라고 했었고, 그래서 X는 하고서 인덱스라고 써줬고, 그 다음에 Y축은 이 숫자들을 써야 되는데, 아규먼트를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이트라고 불렀었어요. 하이트. 기억나세요? 잠깐 좀 볼까요? 기억 안 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닌가? 다 기억나시는데 지금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매트플라립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제가 파일을 닫았었는데.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 밸류 카운트의 값을 먼저 찾아요. 찾은 다음에 인덱스하고 value가 있죠. 인덱스하고 value가 있고 그래서 bar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 x축을 인덱스, height를 value 이렇게 하면 세로 막대가 그려졌었고 RH라고 하는 걸 쓰죠. 함수 이름을 바꾸죠. 다른 함수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y 그리고 width y의 인덱스를 쓰고 width로 value를 쓰면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 플러스는요 가로막대냐 세로막대냐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도 달라지고요. 함수의 이름도 달라지고 파라미터의 이름도 달라졌었어요. 파라미터가 x하고 하이트, y하고 위디스. 그죠? 파라미터 이름도 달라졌었어요. 그런데 C4는 간단해요. 함수 이름 제가 알려드렸죠. count 플롯이라고 알려드렸죠. 사용하시는 방법 보세요. 데이터 프레임, x축, y축, 그리고 색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뒤쪽은 그래프 종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데이터 프레임, X축, Y축을 뭘로 설정할 거냐? 이거는 모든 함수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카운트 플롯이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잖아요. 팁스. X축을 성별이라고 놓을까요? X축 성별. 자, 이걸로 끝내볼게요. 끝났죠.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X축만 설정을 해주면은요. 자, 여기 숫자 보세요. 여기 숫자가 157.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볼까요? 여기 숫자 보시면 87. 게다가, 게다가 X축의 레이블을 성별이라고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틱에는 카테고리 변수의 값을 써줬죠. 그죠? 그 다음에 Y축은 자동으로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개수라고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음. 뭐 파라미터 이름이 X냐 Y냐 뭐 하이트냐 위드스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X축이 무슨 카테고리냐 이것만 하면 그 반대쪽 Y축은 개수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가로막대를 그리겠다. 세로막대가 아니라 가로막대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함수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함수 이름은 count 플롯이라고 똑같고 데이터 프레임까지도 팁스라고 똑같은데 y축에다가 범주를 갖다 놓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plt.show.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여성은 87명, 그 다음에 남성은 157명이었나요? 네. 이렇게 가로막대로 그려지죠. 쉽죠?
그죠? 게다가 레이블이나 팁 레이블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C1 라이브러리는 변수 이름들 가지고서 그리고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값들을 가지고서 카테고리 값들을 가지고서 자동으로 팁 레이블이나 그다음에 축의 레이블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쉽죠? 게다가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값들을 먼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뭘 해준다? 개수를 세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직접 찾지 않아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value counts로 사용한 거를 우리가 이용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데이터 프레임 이름과 컬럼 이름, 데이터 프레임 이름과 컬럼 이름, 컬럼을 x축에다 변수 이름을 x축에 배치할 거냐, y축에 배치할 거냐 이것만 줬단 말이에요. 이것만. 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무엇을 해보시냐? 이 카운트 플러스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카운트 플러스를 이용해서 요일이 있었죠. 그죠? 요일별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요일별 빈도수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게 되신 분들은 이게 요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게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그려보시냐면 요일별 성별 빈도수의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는 요 그래프 하나에다가 세 가지 정보를 다 넣으란 얘기예요. 요일도 넣고, 성별도 넣고, 그 다음에 카운트도 넣고. 그러면 하나는 X축으로 하면 되고, 빈도수가 Y축일 거예요. 그죠? 빈도수가 Y축일 거고, 그럼 두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는 X축으로 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로 구분하면 될까요? 그쵸. 색깔로 구분하시면 돼요. 색깔로.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도 할게요. 성별, 흡연 여부별 빈도수. 성별, 흡연 여부별 빈도수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만 그리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빈도수는 카운트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는 메서드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은 다 똑같죠. 팁스예요. 팁스고요. X축에다가 카테고리를 넣을게요. 그럼 X축을 요일이니까 day라고 쓰시면 돼요. 카운트는 따로 안 쓰셔도 됩니다. Y축은 따로 표시를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하시고 plt.show를 하시면 네, 이렇게 그려주죠. 이걸 보면 목요일, 무슨 요일에 손님이 제일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토요일에 손님이 제일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금요일에 손님이 가장 적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의외죠? 금요일에 손님이 없네요. 네. 토요일과 일요일에 손님이 많고요. 목요일은 일요일보다는 좀 더 작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이런 값들을 찾으려면 이 숫자들이 맞는지 이 값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팁스, 그 다음에 요일, 그리고 value, count 이렇게 하시면 값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이 value count는요. 그 보여주는 이 정렬하는 순서가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보여줘요. 근데 이 C본에서는 카테고리 순서로 보여줍니다. 카테고리 순서로 보여줘요. 그래서 정렬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 순서가 카테고리의 순서, 목금토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순서로 보여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보이고요. 밸류 카운트는 정렬을 해서 시리즈를 만들어줘요. 정렬을 하는데 무엇으로 정렬을 하냐 하면 인덱스로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value, 값들로 정렬을 합니다. 어쨌든 값들이 같은지 다른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니까요. 살펴보면 되니까 토요일 보죠. 토요일은 여기겠죠. 그 다음에 일요일 볼까요? 일요일은 여기. 제가 좀 삐뚤어지게 그렸네요. 그 다음에 목요일이 그 다음이죠. 목요일이 그 다음. 그 다음에 금요일이 제일 적어요. 맞죠? 네. 숫자들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우리가 value count를 직접 호출하지 않아도 그 카테고리별로 카운트를 세서 개수를 세서 그 개수들을 막대로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 정렬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 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count plot이라고 C본에서 찾아보면은요. 여기 C본 모듈에 count plot 함수가 있죠. 아규먼트 이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오더라고 하는 게 있네요. 오더가 순서 아닐까요? 순서? 그럼 파라미터를 보죠. 오더. 근데 이 오더는 그게 아니에요. 카테고리컬 레벨을 오더하고 휴오더가 따로 있군요. 그림을 그릴 때 그 카테고리컬 레벨의 순서를 지정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오더를 주면 되려나? 오더 문서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컬러가 있고 팔레트가 있고 네. 아마 오더가 맞을 것 같아요. 오더가 맞을 것 같은데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이건 정렬이 안 돼 있고 이것도 정렬은 안 돼 있는 상태고 뭔가 정렬되어 있는 게 예제로 정렬되어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오더에 리스트 오브 스트링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주래요.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주는데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주면 그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보여주겠다 이네요. 그러면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오더를 팁스, 데이, 밸류,
카운트 호출한 다음에 인덱스. 조금, 아, 좀 억지스럽긴 한데, 그냥 문서 그대로만 한 거예요. 문서 그대로 하면, 오더에는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주래요. 그러면 그 리스트에 있는 순서대로 보여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밸류 카운트를 해보면, 밸류 카운트의 인덱스들의 순서가 그 내림차순 순서잖아요. 내림차순 순서. 그래서 약간 좀 억지스럽긴 한데,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정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냥 문서만 보고서 그냥 한번 감으로 한번 때려본 거예요. 문자들의 리스트다. 그러면 그 리스트 순서대로 카테고리컬 레벨을 이렇게 쭉 한다. 뭐 그래서 이 순서로 그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줬던 건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는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더를 주지 않으면 그냥 원래 카테고리 순서대로. 이거는 원래 카테고리 순서대로 목, 금, 토, 일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걸 그렸으니까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두 가지예요. 요일도 있어야 되고 성별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Y축은 우리가 세로 막대를 그릴 때 Y축은 카운트가 되면 되니까 X축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X축을 요일로 할 거냐 성별로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할 겁니다. 어,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고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은 10스. X축을 저는 요일로 할게요. X축을 요일로 하면 Y축은 자동으로 카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Y축은 따로 쓰실 필요가 없고 색깔을 주시면 돼요. 휴가 색깔이에요. 여기에 카테고리 변수를 주시는 거예요. 카테고리 변수가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이렇게 해서 얘를 보여주게 되면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X축 레이블을 변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Y축 레이블은 빈도수다라고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틱의 레이블은 이 day라고 하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값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있어요. 성별이 파란색은 남성이고 주황색은 여성이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만 보면 이제 모든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죠. 목요일에 남성은 30명, 목요일에 여성은 뭐 한 31명? 요 정도? 금요일에 남성은 이렇게 그릴게요. 직선이 있어서. 금요일에 남성은 대략 10명 정도, 금요일에 여성은 거보다 조금 작으니까 9명 정도겠죠. 그 다음에 토요일에 남성은 59명 정도인 것 같고요. 토요일에 여성은 한 29명 정도인 것 같고, 일요일에 남성, 어, 한 58명? 조금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요일에 여성은 뭐 19명?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카운트를 보시면 각각의 요일에 남성이 몇 명이었고 여성이 몇 명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X축, X축을 성별로 하고 Y축을 색깔로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번 그려보시면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을 성별, 그리고 색깔을 어, 요일,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같은 내용이긴 한데 조금 다르게 보여주는 거죠. 같은 내용이긴 한데 조금 다르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위쪽에 있었던 남성들, 그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던 남성들을 이 왼쪽에다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은 거죠. 묶어서 그 다음에 색깔을 요일로 표시를 한 거고 색깔을 요일로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여성들의 막대 그래프를 여기 female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색깔별로 요일을 구분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보여준 것뿐이에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 좀 다르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요일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금요일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남성들은 무슨 요일에 제일 많이 왔고 무슨 요일에 제일 적게 왔느냐. 그 다음에 여성들은 무슨 요일에 제일 많이 왔고 무슨 요일에 제일 적게 왔느냐.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성들을 보면 남성들은 토요일에 많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방문 횟수가 제일 적고요. 여성들은 목요일이 방문 횟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똑같이 금요일이 방문 횟수가 적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어, 그냥 목요일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그러니까 어느 요일이 여성이 더 많을까? 이거는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전부 다 남성이 더 많이 방문을 했어요. 네. 목요일 하루만 여성이 더 많이 방문을 했고 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 숫자로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내용을? 이 내용 숫자로 찾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집합 만드셔야 돼요. 뭐 성별을 자르거나 아니면 그 요일로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성별 빈도수 만약에 위쪽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요일별로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집합에서의 남성 여성 빈도수를 찾으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자, 요거 중간에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중간에 코드를 만드는데 지금 부분집합이 목요일 부분집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 부분집합이 있는 거고 토요일 부분집합, 일요일 부분집합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일별로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요일별로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성별로 카운트를 세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거를 해보면은요. 바로 반복문 쓸게요. 어, 우리 요일들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볼까요? 요일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요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택을 해서 얘는 카테고리였었죠. 카테고리니까 카테고리에 억세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쓸 수가 있어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데이즈를 출력해 보시면 배열이죠. 배열인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네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란 말이에요. 배열이니까 이거를 뭘로 쓸 수가 있어요? 반복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복문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데이스에서 꺼낸 첫 번째 값은 목요일이 될 거고요. 데이스에서 꺼낸 두 번째 값은 금요일. 데이스에서 꺼낸 세 번째 값은 토요일. 그 다음에 마지막 값은 일요일. 이렇게 D라고 하는 변수가 요 순서대로 문자열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부분집합 뽑으면 되죠. 서브셋이라고 할게요. 부분집합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팁스에서 요일별로 찾으시면 돼요. day를 같다, d랑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여기에서 뭘 찾으시면 되는 거냐면 value count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value count를 하시면 되는데 subset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고 value count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출력하면 되죠. 이거를 출력하면 되니까 이거를 프린트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성별 여성 남성 그죠?
성별, 남성, 여성, 성별, 남성, 여성, 성별, 남성, 여성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네 개가 나왔죠. 네 개가 나온 그 네 개가 무엇이냐? 그 네 개는 요일별이에요. 자, 요거는 위쪽에다가 프린트만 하나만 더 넣을게요. 여기다가 포맷 스트링으로 넣을까요? 점점 대쉬 넣고 D 넣고 이렇게 구분하려고. 자, 이렇게 해보시면 목요일, 목요일 여성과 남성의 카운트. 그 다음에 금요일 남성과 여성의 카운트. 내림차순 정렬하기 때문에 남성, 여성 순서는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남성, 여성 카운트.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일요일 남성, 여성 카운트.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부분집합에서 우리는 남성들, 여성들 하고서 뭘 한다? 카운트를 센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목요일 비교해 보시면 32명, 30명. 그죠? 여자가 더 많죠. 여성이 32명, 남성은 30명. 그 다음에 금요일 비교해 볼까요? 남성 10명, 여성 9명. 10명, 9명. 그죠? 다른 요일 비교 안 해보셔도 아마 숫자들 같은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거 우리 반복문 쓰실 필요 없으세요. 판다스가 이걸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알려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무슨 함수가 있냐면 그룹 i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룹 by. 그룹 by의 첫 번째 아규먼트가 by라고 되어 있어요. by. by는 뭐뭐로 뭐뭐에 의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뭐로 그룹을 묶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아규먼트예요. 뭐뭐로 그룹을 묶겠다. 자, 우리는 그룹을요, 두 개로 묶을 거예요. 그룹을 두 개로 묶을 거여서 리스트를 넘길 거예요. 리스트를 넘길 건데, 첫 번째는 요일, 두 번째는 성별. 여기 써주시는 문자열은 컬럼의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변수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날짜로 그룹을 묶겠다. 두 번째는 성별로 그룹을 묶겠다예요. 그 다음에 아마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count라고 하니까 이게 다 나와버리죠. 이걸 하기 전에 count 하니까 모든 컬럼을 다 세버리네요. 모든 컬럼을 토탈 빌도 세고 그 다음에 팁도 세고 뭐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룹을 하나로만 묶을게요. 그룹을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별을 찾아요. 성별의 카운트를 세볼게요. 어? 그럼 남성, 여성이 안 나눠지죠? 남성, 여성이 안 나눠지고, 죄송해요. 여기는 성별까지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성별까지 쓰는 게 맞고, 모든 컬럼을 다 해버리면, 아까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음, 음? 성별? 여기서도 성별만 찾아서, 그런 방법이 있겠구나. 성별의 카운트. 그치. 그치. 네. 컬럼을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쓸게요. 그리고 카운트를. 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음, 무슨 뜻이냐면, 죄송해요. 네. 인덱스가 두 개가 생깁니다. 인덱스가, 첫 번째 인덱스는 요일이 생겨요. 우리가 찾은 거는 요렇게 찾은 거예요. 요렇게 찾은 건데, 음.
첫 번째는 요일별로 그룹을 묶어요. 그래서 그 목요일이 생기고요. 금요일이 생기고 토요일이 생기고 일요일이 생깁니다. 이게 첫 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그 다음에 같은 요일 안에서 성별로 나눠요. 목요일에서 남성과 여성, 금요일에서 남성과 여성, 토요일에서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일요일에 남성과 여성. 요렇게 나눠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카운트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냥 카운트를 했더니, 여기 컬럼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카운트라고 하게 되면 얘가 찾아주는 게 토탈 빌도 카운트를 세주고 팁도 카운트를 세고 스모커도 카운트를 세고 타임도 카운트를 세고 사이즈도 카운트를 세요. 그러니까 모든 컬럼에 대해서 여기 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컬럼들에 대해서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줘요. 근데 사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목요일 목요일 남성은 영수증이 30번 나왔고 팁도 30번 나오고 그 다음에 흡연 여부도 30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도 30번 나오고 사이즈도 30번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음. 컬럼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컬럼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준 거예요. 컬럼 하나만 선택을 하자. 그리고 그 컬럼에 카운트를 세자. 이렇게 한 거예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 카운트를 세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계산을 다 끝내주죠. 한 번에 다 계산을 끝내줍니다. 목요일 남성은 30명, 목요일 여성은 32명. 그 다음에 금요일 남성은 10명, 금요일 여성은 9명.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게 그룹 바이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 바이 잘 이용하시면은요, 굉장히 쉽게 그리고 이렇게 편리한 포맷으로 필요한 숫자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용하시는 방법은 일단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있으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있으면 되고 그룹 바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룹을 묶어줄 카테고리들은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들을 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컬럼 이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이 함수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는 개수만 셌죠. 개수만 셌는데 개수가 아니라 평균값도 찾을 수 있고요.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평균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최소값을 찾겠다 그러면 최소값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그 통계 함수들을 여기서 사용하시면 돼요.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 그 다음에 그룹을 묶어줄 기준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컬럼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통계 함수들을 지정하시면 돼요. 이게 딱 그 형식이죠. 팁스를 요일과 성별로 그룹을 묶은 다음에 성별의 개수를 세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반복문을 쓰면서 어렵게 이 값들을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에서 인덱스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찾을 수 있고요. 남성, 여성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값들을 가지고서 이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아래쪽 같은 경우는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 인덱스의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죠. 성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일을 하면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룹 바이로 묶어요. 묶어주는 기준, 바이는 묶어주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순서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순서에 따라서. 자, 이번에는 요일을 먼저 성별을 먼저 할 거예요. 성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일을 할 거예요. 컬럼은 아무 컬럼이나 하나 선택해도 되겠죠. 팁을 선택해도 되고, 토탈비를 선택해도 되고, 요일을 선택해도 되고, 뭘 선택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은 카운트니까. 데이라고 할게요. 데이의 카운트.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자, 첫 번째는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눴어요.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눴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어떻게 나눴냐면 같은 남성 안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여성 안에서도 똑같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그룹 바이예요. 이게 그룹 바이. 그 다음에 뒤쪽은 통계 함수인데 이 통계 함수를 무엇에서 통계 함수를 호출할 거냐 이거를 써주시면 돼요. 아, 요일에서 카운트를 세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요일에서 카운트를 센 거예요. 자, 여기 숫자를 보시면 여기가 30, 그 다음에 여기는 10, 그 다음에 여기 59, 그 다음에 이쪽에 59, 58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그룹 바이라고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 그룹 바이를 잘하면 우리가 어떤 그룹별로 통계값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셀렉트 기억나세요? 응? 셀렉트, 카운트, 컬럼, 그죠? from,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에서, 그죠? 그쵸, 그룹 바이. 그룹 바이 순서 중에 했었죠. 그죠? 어, 성별 요일로 할 거냐, 요일 성별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뭐 카운트를 셀 수도 있고,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다른 함수들을 호출할 수도 있고, 이 SQL 문장을 파이썬으로 오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SQL 문장 기억나셔야 돼요. 예,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룹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예전에 공부했었던 내용하고 자꾸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비슷한 게 SQL에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시면서 자꾸 리마인드를 하시면 그러면 오래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정확한 값들을 네, 그래프 위에 표현할 수 있는. 여기에요. 여기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한번 그거는 저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숫자를 써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이 위치에.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 기능이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모듈 중에서 우리가 C본만을 사용하는데 C본이 아니라 플롯 LI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롯 LI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얘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인터랙티브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마우스를 올리면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거기에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툴팁으로 그 글상자 같은 그런 툴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동적으로 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플롯 LY라고. 그래서 그 막대 위에다 마우스를 올리면은요, 여기 값이 얼마다, 여기 값 얼마다, 여기 값 얼마다, 이거를 바로바로 보여줘요. 그런 게 플롯 LY라고 하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모듈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요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C본 다 끝나고 나서. 근데 C본에서 이 위에다가 숫자들을 쓰는 거는 제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만.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그럼 요 문제까지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는데요. 성별이라고 하는 것과 흡연 여부. 하나는 X축으로 가져가면 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색깔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저는 성별을 X축으로 할게요. 성별을. 네, 그러면 빈도수니까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을 성별로 할 거예요. Y축은 지정하실 필요 없어요. X축이 정해지면 Y축은 카운트가 기본값이 돼요. 기본값이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은 hue라고 합니다. 여기를 흡연 여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plt.show 이것만 하시면 네. 남성 중에서 남성 중에서 흡연자는 60명이란 뜻이고요. 비흡연자는 뭐 97, 8명 정도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여성 중에서 흡연자는 대략 한 30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흡연자는 한 57, 6, 7명?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숫자를 찾으실 때는 팁스, 그룹을 묶어주겠다가 그룹 바이,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을 써주시면 돼요. 우리는 성별을 먼저 그룹으로 묶을 거죠. 그럼 성별. 그다음 두 번째가 흡연 여부. 그리고 개수를 세면 돼요. 성별의 개수를 세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흡연자의 개수를 세도 되겠죠. 개수를 세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스모커로 할까요? 카운트를 세겠다. 이렇게 하시면, 네. 남성 흡연자 60명이라고 나오고요. 비흡연자 97명, 여성 흡연자 33명, 비흡연자 54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들이 여기 맞대로 그려진 거예요. 맞대로. 네, 되셨습니까?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종류의 막대 그래프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